난 더 이상 당신을 지지할 수 없어요. 이혼해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죄책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짜내라고 했어요. 어느 날 나는 남편과 딸과 함께 선한 양심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이 20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고백했다. 나는 아무런 수입도 없을 것이고 이제부터 두 사람을 부양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럴 가치는 없지만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당신은 더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응원한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을 위로하던 정의로운 양심이 나와 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둘처럼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한 환상은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고 있는 나를 보자 내 양심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우울할 때 왜 웃고 있나요? 내 딸이 내 대신 말을 한다. 아빠와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낯선 사람이다. 안녕 엄마. 결국 당신은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연인의 가죽끈이 필요합니다. 안녕. 남편을 보면서 이 말을 했을 때 내 양심은 붉어졌습니다. 이럴 때 엉뚱한 농담을 하지 말라는 아우라가 확 느껴지네요. 그런데 일행의 우두머리였던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저는 현재 44세인 아라키 료코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 모모카를 키우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주부입니다. 오나이도이치의 남편 류즈는 모모카를 배웅한 뒤 아르바이트로 향한다. 나는 저녁까지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집안일을 합니다. 루모모카는 중학교 때부터 수족관 과학을 공부했고 그 학교와 경쟁하여 현재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중학교 때보다 더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런지 집에 좀 더 자주 들어오게 됐어요. 천천히 매일 지쳐서 집에 오지만 얼굴에는 피로 이상의 것이 보입니다. 성취감, 기쁨 등 긍정적인 감정이 물씬 풍깁니다. 오늘은 선배에게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예쁘다고 칭찬받았어요. 어려운 문장도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재미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행복한 일을 보고할 때 그들의 얼굴은 반짝인다. 그걸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모모카는 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떠나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류즈는 달랐다. 그는 5년 전 한 클럽에서 자동차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났지만 그때부터 모모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일 또 클럽에 갈 거예요. 나는 간다. 몇 시에 돌아오나요? 류즈는 9일 전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도 무시하고 우리에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난다. 이렇게 됐어요. 동아리 활동이 있는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평일 퇴근 후 잠자리에 드는 시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거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에게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모카에게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내가 불러도 못 들은 척하기 때문에 그녀 역시 10대다. 나는 류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집안에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는데도 따끔거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로 변한 넷의 사람이 함께 있는 테이블에는 뭔가 숨이 막힐 정도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류지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흔들려고 했는데 나는 여러 번 무시당했기 때문에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류지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반면에 류지의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구축할 수 그들은 우리 집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휴일 등에는 종종 그들은 우리를 방문하러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기뻐요. 모카짱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모모도 가짜 부모에게 애착을 갖고 있었고 그게 웃기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미 친부모를 모두 잃었기 때문에 친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다가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저를 딸처럼 생각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자유롭게 나누시고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끝났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류지를 걱정하고 있다. 아빠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모모카는 이런 말을 자주 했고 그 말을 들으니 짜증이 났다.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불안은 더욱 깊어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두려웠다. 어느 날 모모카가 잠자리에 든 후 거실에 류지와 둘만 있었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결심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지 씨.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실 수 없나요? 물론이죠. 사랑해요. 모임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집에 돌아온 후에요. 휴일 등에는 모모카와 더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침묵하던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쳐다보고 있었다. 글쎄요. 당신 말대로라면 제가 취미 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취미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전할 수 없는 공허함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시울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신이 의사소통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모모카는 나에게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안 받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류지가 먼저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박하면 그 사람은 더욱 화를 내며 나에게 소리를 지를까 두렵다. 결국 류지는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불쑥 말을 꺼냈다. 큰 소리로 발걸음을 내딛다. 나는 침실로 물러났다. 단지 엄마가 딸과 제대로 소통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나는 단지 그냥 누가 나한테 말 걸어도 무시하지 말고 대답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는 거지? 될 것 같아요. 우선 나는 그의 취미를 가혹하게 만들려는 망상이 없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이마에 손을 얹고 혼자 있는 거실에서 숨을 쉬었다. 소리가 엄청나게 크네요. 나는 눈을 내리깔고 그가 막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때를 떠올렸다. 저처럼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시에 클럽에서 있었던 일을 위기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아리 활동 중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활동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라 모모카의 말투와 비슷하다. 휴일이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곤 했는데 점점 중독이 되더군요. 아마도 그는 가족을 소홀히 하더라도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보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류지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말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다음 날부터 류지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더욱 강해진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무시만 받았는데 지금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 모습을 목격한 모모카는 왜 엄마에게 거친 타격을 줄 수 없는지 의아해했다. 나는 그녀가 화를 내는 것을 침착하게 꾸짖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와 같은 마음을 느꼈다. 나는 왜 나와 모모카 류지 차갑게 보관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계속 그 생각을 했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류지의 행동이 심해진 지 얼마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뭔가를 했어.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작은 부탁이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나에게 좀 주시겠어요? 내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중 한 마리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롭다고 해우리 집에는 애완동물을 허용하고 모모카와 저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팔 벌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고양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귀여워요. 푸르딩딩해요. 정말 귀엽습니다. 머지않아 내 스마트폰 카메라 홀더는 고양이 사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왠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모모카와 저는 둘 다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가 귀여운 몸짓을 할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셔터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무관심한 사람은 류지뿐이었다. 나는 고양이에게 사료나 물 간식을 주지 않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도 않습니다. 글쎄요, 불평하세요? 어쩌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고양이도 그에게 애착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의 몸이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보통 기분 좋게 울면서 음식을 구걸하고 나와 모모카의 발 앞에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고 싶다 절뚝거리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예쁜 입은 다물고 있습니다. 모모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팔자 모양으로 눈썹을 내리깔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나는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건강검진 결과 원인은 이물질이었다.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청소도 잊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달았나? 나는 천천히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과한다. 그러자 담당 의사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그를 치료한 후 그는 벤과 함께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네. 나온 것은 여성용 액세서리였는데 이건 애완동물이었어요. 주인의 것인가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천으로 감싼 귀걸이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꺼내서 물로 씻어낸 것 같은데 먼지 하나도 없었어요. 작은 진주가 달려있어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나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확실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모모카의 것이 아니다. 같이 온 모모카에게 나는 물었다. 역시 그녀는 고양이를 집 밖에서 놀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젓는다. 그가 우연히 정원에 떨어진 것을 삼켰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는 모모카를 보고 나서거에 동시에 우리는 고개를 돌려 그런 표정을 지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의사는 공기 중에 뭔가 불안한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언제 집에 반려동물 카메라를 설치해 빠르게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어떨까요? 주인은 직장과 학교로 바쁘다. 나는 이것이 내가 없는 동안 마음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한테 줬어.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한 것을 구매했다. 하다애완동물용 카메라를 사서 여기에 놔두고 고양이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내 생각엔 괜찮아. 집에 돌아와 거실 한 구석을 가리키며 손짓하는 류지에게 물었다. 그는 스마트폰에 푹 빠져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체코아너는 단지 이해한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도 왠지 곤란해 보였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그가 그것을 무작위로 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낸 지 꽤 됐으니까 익숙해졌거든요. 결국 나는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제대로 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으니 상관하지 않고 설치하게 해줬습니다. 그것을 어짜야? 이게 뭐야? 이런 걸 넣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게 낫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대답해. 나는 당신이 나의 이전 진술을 철회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카메라를 소개한 다음 날. 나는 즉시 외부에서 고양이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양이의 귀여운 모습이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원산지가 풀릴 예정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황급히 입술을 꽉 다물었다. 고양이가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은 후 고양이는 일정한 자세가 되어 있는 쿠션으로 이동합니다. 위에 누워 실수로 섭취한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메라와 연결된 앱을 종료하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나는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는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고양이를 자주 확인하곤 합니다.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나는 언제나처럼 아르바이트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교수형. 나는 목구멍으로 음료수를 마시면서 애완동물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다 화면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난다. 놀랍게도 류지는 아침에도 평소처럼 출근할 예정이었다. 낯선 여자를 데려와 소파에 팔짱을 끼고 그들은 포옹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실제로 내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나토구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자 몸이 떨렸다. 안 추워야 하는데 이빨 뿌리가 안 맞아서 간헐적으로 작은 딸깍 소리가 들립니다. 시선을 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한동안 지켜보았다. 류지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여주인은 갑자기 귀에 꽂고 있던 귀걸이를 떼어냈다. 시작됐다. 그리고 소파와 쿠션 사이에 숨겨두었어요. 영상이 여기저기 흐릿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고양이가 실수로 삼킨 것과 같은 장식이 달린 귀걸이입니다. 그렇군요. 고양이가 아프기 전에요. 여주인은 이 집을 방문하여 일부러 이런 장신구를 숨겼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 같다. 나는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충격을 받을 수도 감동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바람피운 상대의 존재와 실수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나는 집에 돌아온 후에 모모카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아빠는 일부러 증거를 남길 정도로 우리를 무시합니다. 내 파트너라도. 그녀는 화가 났고 당연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양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내가 흉내를 내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나의 분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따 며칠 후 우리는 특정 전략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꼭 같이 가세요. 아니요. 나는 류지를 초대하고 그가 꺼리는 곳으로 향했다. 왜 나를 따라오며 내 양심 앞에서 혼잣말을 하느냐?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냉철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올라오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정의감을 많이 찾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면서 입술 모서리가 약간 꿈틀거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거실로 가서 우리에게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할 수 있다 마시고 목을 식힌 뒤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류지 씨예요. 뭐 하는 거야? 그는 당황하고 당황했어요.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얼굴이 파랗다. 햇볕에 타는 내용이라 인상이 덜해요. 내가 그를 노려보자 그는 나를 꾸짖었습니다. 확신해요. 나류코 씨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다. 그걸 보고 정의감이 누그러졌어요. 슬픈 표정을 짓다 당신은 류코가 우울할 때 왜 웃는지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군요. 레모모카가 입을 열었다. 아빠와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낯선 사람이다. 안녕 엄마. 결국 당신은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연인의 가죽끈이 필요합니다. 안녕. 내가 류코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자 요시츠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사람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건 이미 이혼했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인가요? 정말 이런 상태의 아들을 위한 고백이 아닐까요? 류코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어도 너를 버리고 있어? 목소리를 높이는 두 사람과 달리 나는 최선을 다해 침착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류코는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요청하신 업데이트 사무실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애완동물 카메라가 포착한 결정적인 장면은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남아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여성은 우라시마 카나데, 25세, 나는 그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류코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류코는 무릎 위에 쥔 주먹만으로 떨면서 말을 이었다. 아니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수상한 사람을 쳐다봤다. 애완동물 카메라 영상에는 둘이 붙어 있었다. 나는 곤경에 처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허락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그분이 먼저 작성해 주셔서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영상 속 류코는 애인 카나에게 이혼 서류를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있다. 자녀가 완료한 알림의 열을 직접 작성하세요. 그도 이혼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관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됐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달라요. 류코가 끼어듭니다. 그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사실은 나는 카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출할 생각이 전혀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재혼해줄래? 예상대로 나는 특별히 놀라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의 소용돌이를 쳐다본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서인지 소심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아. 어디서 취업할 수 있나요? 류지는 내가 정규직이 된 걸 알았을 때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되었다. 취업 얘기를 하면 재혼을 받아들일 줄 알았나? 저는 제가 소개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기후는 한 발 더 나아가 설명했다. 라이어즈는 기후가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질 뻔한 순간 어느새 그 눈에는 큰 눈물이 고였고 나의 정의감은 흔들렸다. 멍한 얼굴을 하다 그 직후 와서 꽃을 마시는 소리가 양심의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두 아이를 재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류지 흔들리는 소리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잘 들리지 않지만 어쩐지 직접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사실 그의 연인이었던 김 씨는 결혼 사기꾼이자 유명 회사의 사장이다. 큰 거짓말이었어. 라이어즈는 가짜 회사 이름이 적힌 명사를 받았을 때 검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목에 눈이 부시고 완전히 믿었습니다. 의사 비용과 양육비를 쉽게 낼 수 있다고 해서 믿고 맡겼습니다. 애추어 끌어자 류지는 화가 났는지 말하면서 바닥을 두드렸다. 구안도감을 느낄 때까지 바닥에 닿는 그의 손바닥은 선홍빛이었다. 나는 카나는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의사 진료비나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빚을 갚느라 바쁘고 지금 나를 압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의사 수임료나 자녀 양육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빚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헤드라인과 같은 수준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는 정신적, 육체적 여유를 모두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회사가 해고됩니다. 그렇게 말한 줄 알았는데 류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았다. 두 사람은 그의 불륜에 대해 만났다. 회사에 알려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카이코와 2년 원래 다니던 회사는 장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 나자동차협회 담당자와 경영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협회 활동을 하면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것도 쫓겨날 테고. 아이코우카이에서는 사랑이 금지된 것도 아니잖아. 후프 물론 푸딩 같은 행위는 금지됐다. 애초에 아이코우카이의 룰에 가깝다. 우류지는 사회의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사리기는 그룹 멤버들에게 너무 냉담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표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아버지처럼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만함으로 인해 계열사에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그가 바람을 피우지 않아두면 좋았을 것입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나나 내 양심이 그를 도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는 애초에 이혼했고 내 양심은 그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미 낯선 사람입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얼굴을 가리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지만 나 역시 선한 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년 후 모모카는 이혼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타뇨의 졸업식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찔한 속도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지만 눈을 감으면 동아리 활동대회, 문화제, 체육대회, 고등학교 졸업식, 타뇨의 입학식 등 다양한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키가 더 컸고 너보다 겨우 키가 컸다. 이제 그녀는 나보다 키가 커 보이고 굽도 있습니다. 그녀는 꽤 날씬해 보였지만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층 성숙해 보였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자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습니다. 모모카는 하카마를 입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양심적으로 행사장에 갈 예정이므로 집합 시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핑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는데 결혼 사기꾼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흘러나왔어. 그곳에 표시된 이름과 피의자의 얼굴은 꽤 낯익어 보였다. 네, 류지 애인의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류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다른 남자들도 속였습니다. 입이 거의 똑같네. 그들은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하고 결혼하겠다고 위협하고 돈과 물건을 갈취합니다. 책임은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 소식을 보고 사람들이 깨어나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조작합니다. 나는 TV를 끄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우아한 슈트나 드레스를 입은 기보를 각각 선물하세요. 나를 보자마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응, 나도 똑같은 일을 해. 윤뉴스에 등장한 사기 결혼은 이미 내 삶에도 들어왔다. 사기꾼도 그녀에게 속았습니다. 내 전남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착한 양심.